어려웠던 오늘장은 마무리됐습니다. 내일장 그리고 금요일입니다.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.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? 사실 지난주와 좀 반대인데요. 불안감이 다시 커진 시장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. 한 주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. 네, 사실 지난주에는 분위기 분명히 이렇지 않았죠.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. 지난주에 이 외국인 수급도 계속적으로 좀 잘 들어왔고요. 시장도 좀 안정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사실 마음이 힘들죠.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그런 시장입니다.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모습. 그리고 지수도 최근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국내 시장 하락해도 미국 시장보다는 덜 하락하고 아니면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성이 미국 시장보다 좀 작았었는데 그러면서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작아진 건 사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보다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. 이렇게 하락폭은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났고 환율과 수급 이런 부분들까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장중에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불안감이 좀 커지게 된 건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좀 괜찮아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에서도 좀 경고등이 많이 켜졌습니다. 어떤 점들을 좀 한 번씩 더 짚어봐야 될까요? 우선 환율입니다. 다시 올라갔습니다. 135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. 굉장히 많이 올랐죠. 17원 30전. 사실 이렇게 1% 이상 환율이 변동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여러 번 보죠. 이렇게 환율이 크게 올라가고 크게 떨어지는 걸 여러 번 보죠.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, 좀 불안함이 1350원을 많이 상회하면 불안한 부분들은 맞거든요.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1350원을 재돌파하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.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거셌습니다. 외국인이 3,587억 원, 기관이 8,324억 원, 양 수급 주체가 1억 1,800억입니다. 거의 1조 1,800억입니다. 1조 2천억이 가까운 대규모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. 환율도 그렇고 미국의 이런 반도체, 사실은 반도체가 이 환율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도에 대한 촉발하려는 그런 트리거로 좀 작용을 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대중국에 대한 수출 이런 규제 등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좀 나왔죠.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우려를 촉발시켰고 국내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좋지 않게 작용을 했고요. 중국도 분위기가 좋지 않죠. 미국과 중국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은 중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에도 수급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 반도체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오늘 시장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환율이 1350원 지금 1354원 90전입니다. 여기서 1360원을 다시 향해 간다든지 60원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수급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적으로 당분간 가장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한다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다 다시 바닥권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지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2400도 다시 깨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.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환율과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얼마나 더 오를까요? 어떻게 좀 밴드를 어떻게 잡고 가세요? 사실은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인 가능성 본다라면 1360원 하루 이틀 정도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시장 변동성 하루 이틀이지만 커지겠죠. 근데
굉장히 더 크게 간다.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도 그렇고요. 달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준다 그러면 미국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70원 정도 볼 수 있지만 길게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. 가능성 면으로는 1350원대가 거의 꼭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실질적으로 의견이 1350을 많이들 보시던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기세가 너무 강렬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서 게다가 다음 주에는 22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하고 또 9월에 FOMC 회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. 만약에 22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래도 단기에는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대로면은 원달러 환율은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건가요? 네, 이 가능성 면으로는 1350원대가 꼭지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. 좀 전에 제가 이 주의를 해야 되니까 1370원을 말씀드렸고요. 22에서 금리 50bp, 75bp 강하게 올리겠죠. 22에서 금리 강하게 올리면 이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22에서 환율 많이 올리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요.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의 모습입니다. 그러면 국내에서도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이런 효과들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들, 그러면은 다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할 수 있거든요. 도리어 22에서 금리 올리는 게 환율 면에서는 나쁘기보다는 환율이 떨어지는 걸 좋다라고 봤을 때 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2의 금리 인상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능성 면으로는 그게 훨씬 더 높은데 지금 근데 원달러 환율이 너무 추세가 사실은 무섭죠.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게 다시 정리하자면 가능성은 낮다. 하지만 기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신경은 많이 써야 된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내일 금요일장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신데요.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이라든지 이벤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이제는 지표가 다시 중요해졌습니다.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일 때,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일 때는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좀 좋게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,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, 며칠 전부터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해졌습니다. 이런 부분들, 이때는 또 지표,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죠. 어제 유럽 증시 하락한 것도 이런 지표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, 오늘 밤에 미국 ISM 제조업 PMI, 그리고 내일 밤에 미국 고용보고서 있죠. 이 지표들, 이 경기 침체가 아닌 쪽으로 나와야지 좋습니다, 이젠. 그렇기 때문에, 예상치와 함께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지표를 잘 보고, 이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커졌으니 지표의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경제지표 다시금 또 주목해봐야 될 타이밍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. 시장에 암문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좀 현금화를 해야 될까?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절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? 네, 제가 환율도 여기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하락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.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 하락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.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락에 대한 지금 불안감도 굉장히 시장에서 커지고 있고 환율도 상승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종목 막 적극적으로 현금하시기 또 그런 전략도 사실은 바닥권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닥권 가깝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. 우선은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워낙에 지수가 갇혀 있어서 이렇게 되는 섹터 위주로 집중을 해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있고 또 신고가 리스트에도 요즘 들어서 태양광, 조선, 2차전지, 방산, 원전 이 종목군들은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보세요? 아니면 그것도 지수가 꺾이면 그동안 잘 가던 이런 선발주자들도 함께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? 네, 사실 요즘에 태조 이방원 그래가지고 좋은 섹터들 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조정이 좀 세게 나오죠. 오늘 조선주들도 조정 좀 강하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, 이 시장에 주도를 했던 섹터들, 특히 방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. 이런 많이 올라간 섹터들 차익 실현하려는 마음 먹기가 딱 좋은 시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시장의
분위기,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오르면 뭐 더 좋죠. 그런데 지수의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환율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. 그래서 조금은 한 걸음 멀리서 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. 결국에는 관망이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. 오늘장 좀 하루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요. 그래도 내일장에서는 여러분들 종목에 조금 더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. 종목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요,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. 이 시간 참고해 주시고요. 유튜브에서는 또 이정호 전문가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하니까 시장 전반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공개 방송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.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